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나 원천을 다지는 데 충분했다. 와, 인생의 학점이 아니구나 막 제 동기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 우리 양소영 선배처럼 아닌 거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말했던 선배가 이렇게 성장해서 뭐가 됐어, 또는 어떻게 더 나아갔어 라는 증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민주당에는 지금 10개의 전국상설위원회가 있고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노동, 농어민, 일지로,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학생위원회인데요. 여기가 왜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민주당 내에서 가장 젊은 조직이에요. 전국 상설위원장들은 다 지도부의 일원이고, 대학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회 초년생들,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정치의 기반을 닦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20대들을 많이 만나보면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좀 타파해서 우리 세대를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독일이나 이제 미국에서의 그 청년 정치 사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독일의 3인당이랑 기민당은 되게 세련되게 리브랜딩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레퍼런스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도 리브랜딩을 한번 해보자.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라고 접근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저기 보시면 DPU라고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데모크라틱 파티 유니버시티라는 뜻인데 약간 브랜딩화를 해서 딱 봤을 때는 저기 민주당이야 어디야 이렇게 모르게끔 전략 전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정파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1020 세대들을 대변하고 정치권에 정책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이다. 이거를 좀 리브랜딩을 한, 그게 저는 좀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보통 그 일정이 학기 중에는 학기 중이랑 방학 중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일이 대학생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 행사를 많이 돌아다녀요. 뭐 학내 간담회라든지 저희가 전국에 지부가 다 있거든요, 학내에. 지금 방학 중이어가지고 보통 여기 이제 제가 매일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회의나 뭐 방송 나가야 될 거 준비하고 인터뷰 있는 거 하고, 오늘도 오전에 무슨 당에서 주최 주관하는 뭐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참여하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일단 출근을 해서 일과 생활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사회선생님이 그 국회 50 특별의 그 청문회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 노무현 국회의원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정치가 되게 멋있다.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정치의 모습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정치를 참여하고 싶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제가 버킷리스트로 처음 한 게 정당에 가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이렇게 선출직을 지금 꿈꾸게 될 거를 예측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했지? 라고 쭉 돌이켜보니까 MVP 리더, 뭐 선지자 학교, 총학생 했지, 뭐 학보사 했지. 근데 이런 경험들을 쭉 돌이켜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 정치권에 왔을 때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진심으로 들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뭐 내 의견만을 피력할 수 없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그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그 3.6교육이 그걸 굉장히 전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나 원천을 다지는 데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은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른들이 말하는 이대로 가, 이대로 빠르게 가 이런 부분을 항상 제기를 했던 학생이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많이 반성하고 그때 그 시절에 그 교수님들과의 면담, 또 학교 측과의 협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되게 큰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더 무지성으로 날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습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답이 아니다.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성숙함, 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랑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사실 정치권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자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당직자가 되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원의 비서진으로 일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직업군에 합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립적인 그 직책에서 다양한 당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당직자였고 당직자를 이제 삼수를 해서 공채 시험이 되게 빡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돼서 현실 정치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이었죠. 그때가 딱 만 29세가 되는 해였는데 아, 내가 이거 한번 안 하고 가면 제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정당 활동의 첫 시작이 대학생위원회였고 9년을 넘게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위원장에 대한 꿈을 계속 꾸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자. 그때도 이제 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잘 다니던 이제 직장을 왜 그렇게 하고 이거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경화를 노리겠다고 이렇게 했냐라는 주변에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으로 현실 정치에 이제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일단 뭐 모아둔 돈이나 생계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걸 왜 체크하냐면 그게 있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라는 정말 왜냐면 제 모교 후배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36대가 이제 정치권에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때마다 전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친누나 친언니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고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진짜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청년들 가용하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모양이 예쁘잖아요. 저희가 300석이잖아요. 300석 통틀어서 3%도 되지 않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청년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2030의 세대의 민의를 대변하라고 청년 정치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대인데 70대의 리즈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체감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60, 70 세대의 어르신들이 야 우리 때는 그랬어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체감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30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혐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삶과 거리를 두는 거지 이들은 다 보고 있고 다 머릿속에 정립해서 그거를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뭔가 난 정치 몰라 이런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훨씬 더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서는 어렵겠지만 좀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지도부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 받고 뭔가 제가 스스로 객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챗 GPT에 나의 경쟁력은 뭔지 물어봤는데 챗 GPT가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점인데 반면에 단점이
소신이 내부적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주 챗GPT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소신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의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 우물을 파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굴복하지 않고 제 길을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 나는 천직일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 정치에 뛰어드니까 천직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소임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 제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제 후배들, 미래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저라는 선례를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양소영 선배처럼 아닌 거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말했던 선배가 이렇게 성장해서 뭐가 됐어 또는 어떻게 더 나아갔어 라는 증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보통 어디 거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별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노원갑? 노원병? 노원 이렇게 거기 갑을 거기 지역위원장이 누구지? 현역이 누구지?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막 더 나아가서는 거기는 험지지? 뭐 이렇게 지형이 어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미래 세대의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로 움직이는 그런 작동되는 그런 원리 말고 결국에는 미래 시대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담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고, 향후 저의 목표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되게 중요한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가장 거짓말하는 부분이 난 출마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저도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각종 대외 활동, 그 학내 활동들이 제 삶의 기반이 되는 직업군에 와 있잖아요. 요즘 전공 살리는 대학생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본인의 가슴 떨림이 있으면 그 전공에 정말 매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학내에서 또는 내가 이 대학생활 시절 동안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4년을 보낼지, 내 행복지수가 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서 꼭 그 전공 학점 이런 거 국한하지 말고 폭넓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학점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학점으로 도대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그 13학번 그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취업을 했고요. 전공과 가장 무관했지만 제일 안정적인 직업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되게 주변 사람들이 와, 인생이 학점이 아니구나 막 제 동기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나아갈지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그 가슴 떨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비교해야 되고 경쟁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